자, 오늘 7월 23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80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3월 지옥 같은 시장 끝에 4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80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2배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장을 견디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끝까지 달리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그냥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고점을 깨지 않는 이상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고점을 깨지도 않고서 정말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8년 1월 고점인 932포인트 이 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된 휴식 없이 그냥 끝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현재 끝까지 올라주기 위해서 무조건 상승해줘야 될 업종이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을 좀 쉽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까지 급등하는 시장처럼 바이오 주식들이 모조리 끝까지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브레이크도 없이 계속 달리는데 이 바이오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어디가 끝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르진 못하더라도 유지를 해줘야지 다른 업종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버티지 못하고 내려와 버린다면은 지수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은 다시 내려갈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편입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5G 이런 다른 업종들은 기관 투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많아서 괜찮지만 시젠을 포함한 바이오주들이 과연 끝까지 올라주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다고 시젠도 오늘 22만원을 찍었습니다. 결국에 전 고점 돌파해서 이 전 고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더니 그 뒤부터는 정말 안정적으로 단 하루 빼고서 정말 쉽게 올라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주니까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지수 상품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준다는 것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며 이 신고가 종목을 잘 활용한다면 어떤 매매라도 쉽게 활용하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장이 계속되면서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데 지수가 쉬어가는 자리를 몇 주 동안 좀 만들어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계속 상승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황금선 위에 있을 때는 지수가 안 좋아도 종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그냥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좋은 종목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수가 이렇게 끝까지 쉬지 않고서 수식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나중에 내려오는 각도도 빨라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좋은 종목이 나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수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때까지 편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가다가 좀 의심스러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코스닥에서 주요 기관 쪽에서 들어왔는데 이 기관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트론텍 이렇게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하루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옵트론텍 어제는 기관의 수급으로 STI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 기관 투자자가 반도체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보시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엇갈렸는데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빠졌으며 코스닥은 반대로 끝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원래 보고 있던 종목에서 집중을 했으며, 그리고 새로 오늘 발견한 종목이 대주전자재료랑 그리고 옵트론텍,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했으며, 시젠도 오늘 거래량이 평소와 달라서 잠깐 단타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시젠을 포함해서 코스닥에서 이렇게 키트주들, 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뚜렷했습니다. 오늘 뉴바이오로직스를 어제 국제약품처럼 좀 우선순위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우선순위로 본 이유가 차트가 전 고점을 뚫어서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 다음 날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 20% 이상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좀 비중을 실으려 하다가 시초가가 10% 넘게 시작을 하면서 VI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적은 돈으로만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제 국제약품처럼 좀 쉽게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장 초반부터 좀 시초가 대비 좀 크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올라탔다가 그대로 무너지길래 한번 털렸는데, 그 뒤로 잠깐 들어갔다가 본전만 챙겼을 뿐 이 종목으로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국제약품처럼 바로 상승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줬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제 국제약품이랑 비교를 하면서 공략을 하다가 수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국제약품도 마찬가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둘 다 가격도 비슷하고 차트 상태도 비슷하고, 이런 좋은 모양의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전부 다 바이오주들, 시린제약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냥 끝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끝까지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상승 초기에 잡는 사람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아무리 첫 상승에 잘 잡는다더라도 다시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눈앞에 이런 대박주들이 많음에도 이런 종목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들이 전부 다 이름을 올리면서 키트주 바이오주들,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위랑 3위만 공략을 했으며, 다른 것도 집중을 한다면 공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종목들이 워낙 많은 탓에 이 모든 것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랩지노믹스는 또 상한가, 그리고 항상 장 끝나고 나서 상한가 종목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바이오로직스랑 그리고 국제약품 같은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지, 차트가 예쁜지 신고가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언제 닫혔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한다면 그 뒤에도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거를 살펴보자면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제일약품, 그전 역사적 신고가가 64,000원이었는데 현재 상한가 닫힌 시간이 정말 빠르게 닫혔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닫혔는데 11시부터 거래량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시초가가 아닌 이상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들,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자 기준에 따라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들 아니더라도 매매할 종목들은 널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단기간에 그래도 괜찮게 올랐는지,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변동성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동제약도 상한가 닫힌 시간이 점심쯤인데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을 분류해서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적당히 뜬다면 활용해먹고선 수익을 내지만, 또 상투를 잡기 싫어서 매일매일 적당한 수익을 내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체크하고서 이게 신고가인지, 요즘에 신풍제약, 신일제약, 신신제약, 그냥 앞에 신이 들어간다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승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만원 초반대 호가이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호가가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신제약,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시세가 2018년에 한번 나왔다가
이게 장기간 좀 시장에서 소외받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것도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고점들을 전부 다 돌파한 상태. 물론 이 가격에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호가 단위가 변해서 그냥 시초가만 적당히 뜬다면은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길어서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선주 매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는 그냥 보지도 않고서 패스를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공략을 했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은 일단 레고캠 바이오, 이거는 좀 며칠 쉬어가기를 바랬는데 요즘에 바이오주들이 수직으로 상승이 나와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왜 매매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관에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수급이 정확하게 7월 17일부터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던 종목이 기관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여기서부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날 들어왔던 종가가 45,800원인데 벌써 이때 종가 대비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기관의 수급이 활기를 되찾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선 회복을 기대하면서 며칠 동안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약품도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전장에 보던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공략을 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던 게 동아화성, 어제 강했던 STI, 그리고 소마젠. 요즘에 이 소마젠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신규주들 보면은 전부 다 죽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뻥튀기 시켜서 그냥 고점의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팔고선 도망가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됨에도 고정적인 매수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면서도 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 초반에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뻥튀기가 되는 것도 상관없이 무작정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20%까지 정말 급하게 올랐으며, 제가 시작할 때 호가창을 보고 있었는데 맨 처음 8시 40분에 140만 주 허매수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신규주들 최근 들어서 이 솔트룩스란 종목은 구주주 물량이 훨씬 더 많아서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도 없고서 장 초반에 2천만 주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가 그냥 가격 상관없이 모든 종목을 딱 2천만 주 쌓아놓고서 2배 뻥튀기 시키는데, 이거는 뻥튀기 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목도 60% 튀겨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것들 주가 이 가격 상관없이 SK 바이오팜이든 뭐 위더스 제약이든 이런 다른 종목들 9,000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전부 다 2천만 주 쌓아놓고서 2배로 튀겨버리고 있습니다. TSI도 마찬가지. 2배 튀겨진 다음에 그대로 시세 줬다가 폭락. 이게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이유가 시작한 다음에 이런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캘핑으로 대응을 한다면 꽤나 재미를 보겠지만 결국에 고점에 물리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중 전부 다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소마젠이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면 지켜줄수록 거래량이 갑자기 붙었을 때 쉽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주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수익을 좀 크게 봤다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종목이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금은 지난 일이고 제가 매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들어간 이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전 고점이 33,000원인데 33,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정말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에 당연한 듯이 9%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쉽게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도 좀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3%, 9%까지 올랐던 게 마이너스 3%에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단타 계좌로 들어갔더라면은 단타 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황금선 차트 못 지키거나 계속 무너진다 싶으면은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스윙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가에 형성되는 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텼지만 어제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런 종목들 다 똑같습니다.
그전 고점인 33,000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젠이란 종목도 오른 이유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이것도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가 그전 고점인 14만 1,4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줬습니다. 이게 안 좋은 종목이면 고점 뚫어주고 나서 그대로 음봉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켜준다는 거, 그거 자체에 의미를 두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그림의 종목들 많습니다. 고점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어차피 방향은 뻔하기 때문에 기준가만 잘 잡는다면 어떤 종목이든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대덕전자, 부광약품. 대덕전자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급과 전 고점 12,000원 위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한호가 뛰기 노린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광약품에서 좀 매매를 진행했는데, 부광약품이 정말 강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코스닥에서는 시젠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 SK케미칼보다는 이거는 장 초반만 높게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뒤로 시세가 잠깐 나왔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는 아예 보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으며 그냥 거래대금을 체크하면서 현재 몇 퍼센트인지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10만원짜리가 한 방에 30만원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광약품, 오늘 부광약품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기본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거의 3천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 말고 최근 들어서 4거래일 동안 계속 3천억 원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조 원. 그리고 어제 차트가 긴 윗꼬리 때문에 무너지긴 했지만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주었다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이면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줄면서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강해서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자리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서 VI가 한 번만 걸린다 하더라도 다시 고점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차지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가 나온 종목인 대주전자재료, 이것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공략을 하긴 했지만 스윙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스윙 투자를 새로 들어가는 것보다 요즘에는 오버나잇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던 거 오버나잇이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습관처럼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세가 강한 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관심있게 보거나 공략을 했던 종목이며, 이런 종목들 패턴 다 똑같습니다. 전 고점 또는 기준가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뭐 수급이 들어오거나 신고가가 나왔거나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드린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